that a rifle? You don't know what a rifle looks like? It's just swords were your thing and guns were mine. But I guess we're both doing guns now. I just didn't know that. Well, that's intense. 처음 시작은 80년대 지구의 미주리주에서 스타-로드의 어머니인 메러디스 퀼과 스타-로드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행복한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이후 둘은 어느 숲에 도착. 스타-로드의 아버지가 심은 듯한 특이한 식물이 성공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며 포옹한다. 34년이 흘러 외딴 행성 소버린의 대여 사제인 아이샤의 의뢰로 소버린 행성의 배터리를 노리는 차원이동 괴물 에빌리스크의 처리를 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91스타-로드, 가모라, 드렉스, 로켓이 피 터지게 싸우는 중에 크로트는 로켓이 만든 스피커에서 나오는 스타-로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 중간에 벌레를 먹으려 하자 달려와 뱉게 하는 로켓. 부모님이 따로 없다. 가디언즈가 에빌리스크를 처리해주자 그 보상으로 네뷸라를 넘겨준다. 그리고 가디언즈가 소버린 행성을 떠나면서 로켓이 가디언들에게는 쓸모없는 배터리를 훔친 것을 알게 된 아이샤는 격분해 소버린 행성의 무인 전투기 93를 급파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우주선을 추격한다. 양자 소행성지대로 진입해 소버린 전투기들과의 추격전 도중 피터와 로켓이 서로 자신이 조종을 더 잘하니 자기가 조종에 약했다며 다투다 우주선이 마지막 남은 무인 전투기 96에게 격추당할 뻔하지만 드렉스가 직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요격한다. 묘하게 어벤져스에서 갤러그를 하다가 토니 스타크에게 적발된 헬리캐리어 선원이 생각나는 건 덤. 그러나 소행성대를 우회해온 별동대 전투기들이 또 등장해 위기에 처하는데 정체불명의 남자가 조종하는 길쭉한 하얀 달걀처럼 생긴 우주선이 소버린 전투기를 해치워버리며 그들을 구출하고 가디언즈 일행의 우주선은 베르허트라는 이름의 숲 행성에 추락하게 된다. 그곳에서 스타-로드 일행은 두 개의 더듬이가 달린 여자와 함께 나타난 앞서의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은 에고이며 피터의 아버지라고 밝혀 우주선을 수리하던 로켓과 크로트를 제외하고 피터와 가모라, 드렉스를 함께 자신의 행성으로 데려간다. 콘트락시아 행성에서 레비저 대원들과 함께 쉬고 있던 욘두는 레비저의 캡틴인 스타카르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네지만 스타카르는 아이를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는 레비저의 룰을 어겼다는 이유로 욘두를 질책하며 레비저 집단에서 외면하고 욘두의 몇몇 부하들도 욘두가 스타-로드를 편애하는 것을 문제삼며 은근히 뒷담화를 까던 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놓친 아이샤가 나타나 욘두에게 가디언즈를 잡아오라며 제안을 한다. 베르허트로 떠난 욘두와 레비저 대원들은 우주선을 수리하려고 남아있던 로켓이 설치해놓은 덫에 기습을 당해가면서도 욘두의 활약으로 로켓을 생포하는 데 성공하지만 욘두가 소버린의 배터리만 회수하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살려주려 하자 이에 대해 욘두에게 반감앙심을 품고 있었던 테이저 페이스와 일부 부하들이 반발하며 내분이 벌어진다. 잘못되면 가디언즈 멤버들을 보호하는 노바 군단에게 쫓기게 될 수도 있다며 이유를 들었지만 욘두에게 충성하던 부하들 중 하나인 크래글린이 욱해서 욘두는 피터만 챙겨주고 레비저 대원들은 홀대한다며 정면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부하들이 이에 자극받은 것. 한편 우주선에 잡혀있던 네뷸라는 로켓을 구해주겠다며 크로트를 꼬드겨 탈출한 뒤 욘두의 머리에 달린 화살 조종 장치를 기습으로 파괴해 무력화하고 반란에 성공한 테이저 페이스의 부하들에게 우주선을 얻어내 가모라에게 복수를 하러 떠난다. 욘두와 로켓, 크로트는 테이저 페이스 일당에게 사로잡히고 테이저 페이스와 그의 부하들은 욘두를 지지하는 레비저 동료들을 모조리 우주로 날려보내 죽인 뒤 욘두와 로켓은 감옥에 가둬버린다. 욘두와 로켓은 자신들의 과거사를 털어놓다. 욘두는 어린 시절 그리족의 전투노예였으며 스타카르는 그를 구하고 라바저스로 넣어준 은인이라는 것.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로켓의 경우 자신을 만든 과학자에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잘해주는 남들을 멀어지게 하고 험하게 대하는 데다가 쓸모없는 배터리를 훔치는 등 관심을 지속적으로 갈구한다는 것.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탈출을 결심. 테이저 페이스 일당에게 하루 종일 괴롭힘을 당해 풀이 죽어있던 그로트에게 욘두의 프로토타입 화살 조종 장치를 가져다 달라고 한다. 어린 탓에 이해력이 많이 나쁜 그로트가 제대로 물건을 찾지 못하던 중 그 장면을 목격한 욘두의 부하 크래글린이 자신은 반란을 원한 게 아니라 그저 욘두가 좀 더 자기들을 신경 써주길 원했을 뿐이라며 동료들이 테이저 페이스 패거리에 의해 죽어나간 것에 반발해 욘두에게 프로토타입 화살 조종 장치를 가져다 준다. 화살 조종 장치를 장착하는 데 성공한 욘두는 로켓과 함께 테이저 페이스와 그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화려하게 모두 처단한 뒤 크로트 외의 크래글린도 데리고 레비저 우주선에서 분리한 또 다른 우주선을 타고 탈출에 성공한 뒤 수백 번의 차원 이동을 통해 에고의 행성으로 이동한다. 한편 에고는 자신의 행성에서 자신이 행성 그 자체이자
우주의 신인 셀레스티얼임을 밝힌다. 스타로드가 어머니가 죽게 내버려 둔 것을 원망하자 자신은 주기적으로 이 행성의 빛을 받아야 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며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기회를 달라고 한다. 이후 스타로드는 아버지와 함께 에너지로 공을 만들며 캐치볼을 즐기는 등 잠시나마 아버지와의 행복에 잠긴다. 하지만 멘티스의 겁먹은 듯한 모습과 다른 생물이 없는 에고의 행성을 수상하게 여긴 가모라는 피터에게 로켓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행성을 떠날 것을 종용하지만 피터는 간신히 가족을 만나 행복한데 왜 방해를 하냐며 화를 내자 가모라는 피터에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일행은 가족이 아니냐며 일침을 놓고 로켓의 연락을 받으러 에고의 성에서 나와 연락을 기다리던 중 네뷸라가 우주선을 타고 쫓아와 가모라를 죽이려고 한다. 싸움은 행성의 어느 동굴에서도 이어지고 가모라와 네뷸라는 서로를 죽일 뻔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서로를 죽이지 못하면서 서로 간의 진심과 아픔을 알게 된다. 타노스의 밋 에이슬 당시 가모라는 그저 남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이기는 데만 집착했지만 네뷸라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모라를 이길 수 없었고 그때마다 타노스에게 인체 기조를 당하며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게 된 것. 또한 드렉스는 멘티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고 멘티스 또한 그의 마음을 읽고 과거 드렉스에게 있었던 아픔을 이해해주며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 에고는 가모라의 일침을 듣고 속상해하던 스타로드에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뿌리치고 자신과 함께하자는 제안을 한다. 인피니티 스톤을 다룬 지구인이 자신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피터일 거라고 예상했으며 이를 알고 그를 찾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에고는 자신과 동격인 우주적 존재가 아니면 보통의 생명체들에게 전혀 가치를 느끼지 않는 무신경한 존재였다. 에고는 이전에 스타로드에게 설명했듯이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아서 우주로 떠나 여러 외계인들을 만났지만 에고의 기준으로는 자신이 만난 외계인들은 자신에 전혀 걸맞지 못한 무가치한 존재들 뿐이었다. 계속 고뇌를 거듭하던 에고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의하는데 에고가 찾아낸 자신의 존재 의의는 바로 확장이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은 우주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채우기 위함이라고 확신한 에고는 자신의 씨앗을 전 우주의 행성에 뿌리내리게 해 모든 행성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세웠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아무리 에고식이나 되는 존재라고 해도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었고 에고는 자신의 계획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신과 동격인 다른 존재인 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에고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수많은 행성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외계인과 관계를 맺고 자식을 만들었는데 스타로드 역시 이 중 한 명이었다. 에고는 자신의 자식들을 데려오는 의뢰를 욘두 우돈타에 그에 맡겼고 욘두는 이를 꽤 오랫동안 수행했으나 에고의 본질을 알게 된 욘두는 스타로드를 에고에게 데려다주는 의뢰를 스스로 파기하고 스타로드를 키우게 되었던 것. 에고는 욘두를 시켜 자신의 자손들을 자신의 행성으로 데려왔지만 에고의 본래 목적이던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신과 동격인 자손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자식들을 전부 가차없이 없애버렸다. 가모라와 네뷸라는 격전 와중에 에고가 자식들의 유골을 버려놓은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산더미 같은 막대한 양의 인골이 쌓여있는 장소였다. 에고가 버린 자식들이 뼈 없는 부정형도 있음을 생각하면 적어도 수천 수만 명 단위는 되었다는 것. 자신의 목적을 피터에게 전부 밝히기로 한 에고는 자신의 목적을 말해줌과 동시에 피터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대고는 능력을 사용하여 그에게 우주적 존재로서의 영생을 느끼게 해준다. 105위의 스타로드는 에고가 보여주는 우주적 존재로서의 삶과 영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점차 세뇌되어 에고의 사상을 멋지다고 느끼고 찬동하게 된다. 그러나 그 와중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문인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나? 란 질문을 던지자 에고는 스타로드가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우주적 존재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신에게 완벽히 찬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이 스타로드의 어머니에게 암세포를 심어서 죽게 한 장본인임을 직접 밝힌다. 에고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나머지 그녀를 만나러 계속 지구에 가다간 자신의 의지가 약해질까봐 두려워서 그녀의 몸에 암세포를 만들어 그녀를 죽였던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에고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 광적인 인물, 게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한 장본인임을 알게 된 피터는 격분하여 눈동자가 원래대로 돌아옴과 동시에 총을 뽑아들어 실탄을 난 사화의 벌집으로 만들지만 인간 형체의 에고는 본체가 아니라 아바타에 불과했기 때문에 에고에게는 실질적인 타격을 전혀 입히지 못했고 에고는 아바타의 신체를 재생하며 셀레스티얼로서의 힘을 발휘해 피터를 쉽게 제압한 뒤 스타로드의 워크맨도 박살내버리고는 자신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면 1000년 정도는 배터리로 써먹어주겠다며 에너지 촉수로 배를 관통해버린다. 전 우주에 에고가 심어놓은 씨앗이 부화하면서 모든 행성을 덮치는 순간 욘도와 로켓, 그루트, 크레글린이 탄 우주선이 에고를 덮치고
그가 주춤한 사이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가 모두 모여 에고의 행성 자체를 소버린의 배터리로 만든 폭탄으로 폭발시킬 계획을 짠다. 에고의 행성 중심부에 있는 핵에 폭탄을 장착하려 하지만 그로트밖에 들어갈 수 없어 로켓이 그로트에게 폭탄을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 와중에 아이샤가 직접 소버린의 무인 전투기 함대를 몰고 와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자 욘두 우돈타가 조종하던 우주선으로 네뷸라가 합세해 모든 함대를 박살내고 에고와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려던 도중 에고를 잠재워서 붙잡고 있던 멘티스가 박살난 전투기 파편의 머리를 맞아 쓰러지고 그녀를 드렉스가 데리고 크레글린이 가져온 우주선으로 먼저 탈출한다. 하지만 곧 에고가 부활하고 108 가모라와 네뷸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에고의 힘에 나가떨어지다 서로를 구해주고 박살나는 행성에서 떠오르는 지면을 이용해 탈출한다. 욘두, 로켓, 스타로드는 부활한 에고에게 맞서 싸우다 결국 가디언즈 모두가 에고의 힘에 부쳐 쓰러지는데 드렉스는 에고의 힘에 의해 땅속으로 가모라와 네뷸라 또한 탈출 중의 절벽에서 욘두와 로켓 그리고 그로트마저 모두 흡수당할 위기에 처한다. 동시에 전 우주의 씨앗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 욘두가 스타로드에게 자신의 화살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쏘는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스타로드를 각성시켜 셀레스티얼의 힘으로 싸우기 시작하자 씨앗들의 성장이 멈추고 욘두는 로켓에게서 마지막 하나씩 남은 우주복과 제트팩을 받아 피터를 탈출시킬 테니 로켓은 그로트를 데리고 탈출하라고 전해준다. 가모라, 네뷸라, 드렉스, 멘티스, 로켓, 그로트가 탈출에 성공하는 동안 스타로드는 에고를 제압하고 에고는 피터에게 자신을 죽이면 영생과 셀레스티얼의 힘을 잃을 거라며 끝까지 피터를 회유하려 하지만 오히려 피터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반박한다. 결국 그로트가 에고의 행성 중심 부위 두뇌에 설치한 폭탄이 폭발하면서 에고의 아바타는 가루가 되고 행성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후 피터는 욘두와 파괴되는 행성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일단 행성을 벗어나는 데는 성공하지만 피터를 살리기 위해 한 벌뿐인 우주복을 피터에게 입혀준 욘두는 우주 공간에서 천천히 숨을 거두고 우주복을 입혀주기 전에 한 잘 길러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 결국 그의 유언이 되었다. 이후 가디언즈 멤버들은 크레글린의 함선에서 욘두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과 함께 욘두의 장례식을 치른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 가모라는 우주선을 떠나는 네뷸라에게 포옹을 한 뒤 네뷸라는 자리를 뜨며 크레글린은 피터에게 박살난 워크맨 대신에 욘두가 구해온 준을 피터에게 건네주며 300곡이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피터는 로켓이 고친 욘두의 화살을 크레글린에게 건네준다. 이후 가디언즈 멤버들은 욘두의 시신을 화장하는데 이때 로켓에게서 욘두의 진실을 듣게 된 레비저의 캡틴 스타카르와 수많은 동료들이 우주선들을 몰고 찾아와 라바저식 장례식을 치르며 가디언즈 멤버들과 함께한다. 이를 본 크레글린은 감동이 벅차올라 환호성을 지르며 레비저식 경례를 하고 동시에 피터와 가모라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과 함께 그로트가 드렉스에게 아기처럼 안겨 잠들고 드렉스는 멘티스에게 마음만 예쁘다며 츤데레스러운 고백을 한다. 로켓은 장례식 도중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문구로 끝난. In the pasture, moo moo